이번 시간은 행정상 손해정보에서 두 번째 전통적인 구제제도인데 행정상 손실보상을 보도록 하죠.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를 좀 봐볼게요.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적법해야죠. 가해진 개인이 재산상의 비재산상 안 돼요. 비재산상 안 돼요.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정신적 손해도 마찬가지예요. 손실보상과 관계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는 무조건 포함 안 됩니다. 재산상의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 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을 말한다. 자, 우리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공권이냐, 그죠? 사건이냐에 따라서 자, 우리 학설은 뭐 공권설이 통설입니다. 따라서 소송 유형은 행정소송 중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한다고 봅니다. 판례. 자, 일반적인 판례 중요하죠. 일반적인 판례. 자, 판례는 이것을 사건, 사법상 권리로 봐서 민사소송이라는 입장이에요. 최근에 와서 여러분들, 여기 예외적인 거 있죠. 중요합니다. 예외적인 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자, 예외. 공권으로 보고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 즉,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한 것이죠. 이 기억번, 니은번은 아주 시험에서 잘 나오니까 이거 무조건 해놓으셔야 돼요. 자, 기억번 9 토지수용법, 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지정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명 토지보상법에 따른, 자, 보상금 증감소송. 그 다음에 9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소송. 그 다음에 현행 공토법상, 이거예요. 현행 구법이든 뭐 토지보상법. 자, 용어가 좀 바뀝니다. 현행 공토법상의 보상금 증감소송. 자, 하여튼 요 세 가지 꼭 아시하고 특히 니은번 최근 2006년 5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하천법상의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민사소송에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니까 중요하죠. 이 정도는 반드시 숙지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의외로 우리 행정법에서 공부한 분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1편, 2편을 처음 공부하실 때 좀 힘들어 하시는데 이 뒤로 가보면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넘기는 공부, 책장을 넘기는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고 부탁 말씀드리죠. 자, 이어서 우리가 보면 손실보상의 근거인데 이론적 근거는 현재 특별희생설이 통설적 견해예요. 특별희생설이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적법한 행정작용을 통해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회적 제약 또는 사회적 구속 또는 사회적 기속 같은 말이에요.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손실에 해당할 때 이때 비로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특별희생설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제약 또는 기속, 구속에 해당하는 손실이 뭐가 있는가 보세요. 우리 그 헌법은 우리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 국민의 2대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죠.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인데, 여러분들 남성들 우리 병역법은, 자, 우리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대를 가는 병역사항은, 그죠? 입법자들이, 성인 남성들이 가독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인 남성들이, 자, 왜 군 복무를 하죠? 약 지금 24개월, 26개월 하고 있죠. 26개월 하고 있는데, 26개월 동안 사회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이룬다면, 한 달에 200만원씩은 벌 겁니다. 그러면 1년 2년 잡으면 얼마예요? 4,400 정도, 관련해서 5천만원 정도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죠. 하지만 이 재산상 손실, 군대를 복무함으로써 약 2년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상 손실은 국가사회의 존립을 위해서, 외적 방어를 위해서
외적 방어를 위한 국가의 존립을 위한 행정작용이니까 이것은 어때요? 마땅히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부담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의 이행을 통해서 발생한 재산상 손실은 사회적 제약, 국가 사회의 존립을 위해서 인정하는 이런 손실이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에 해당되지 않고 사회적 기속에 해당하는 구속, 제약에 해당하는 손실이어서 보상을 안 해주죠. 왜? 그건 특별한 희생에 해당되지 않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집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두 어떤 소득에 따른 소득세법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데요. 이때 과세처분이 있으면 급부함령에서 내가 돈을 얻다 100만 원, 100만 원을 납부해야죠. 납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상 손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 사회의 존립을 위해서 그죠? 우리 당연히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는 손실에서 특별한 희생에 해당되지 않아서 보상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보상을 해야겠죠. 공조 연기 같은 경우는 신행정도시법에 의해서, 그죠? 신행정도시법에 의해서 적법한 근거에서, 거기에 공용 수용이 이루어졌어요. 논밭, 집 다 수용됐죠. 이것은, 그죠? 우리가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손실에서 손실보상을 다 해줬죠. 우리 세금을 통해서. 이런 이론입니다. 특별시행설, 통설 판례고요. 실정법적 근거, 헌법상 근거, 헌법 제23조 제4항이 그 근거가 됩니다. 헌법 제23조 3항을 보면, 보세요. 1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있죠. 이게 사유재산권, 이게 이제 사유재산권 보장 조항이에요. 사유재산권 보장. 사유재산권 보장 조항입니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써야 그죠? 이게 뭐예요? 공공필요에 의한, 이건 행정목적이에요. 행정목적이죠. 공익을 위해서 행정목적. 이건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은 뭐예요? 공용침해. 그 다음에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모른다. 법률로 써야 돼. 이게 형식적 의미 법률이에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당 보상이죠. 됐죠? 이때 정당 보상은 완전 보상설이 현재 통설 판례고, 그죠? 완전 보상은 이 객관적인 시장 가치, 시가 보상을 의미합니다. 물론 판례는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도 합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가분 조항 여부인데, 봐보세요. 불가분 조항. 이 공용침해와 보상은 같은 법률에 소속하는 거. 이것이 불가분 조항인지 여부인데, 현재 다수설은 불가분 조항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행정 목적, 공공 필요에서 공용 침해를 할 때는 반드시 그 공용 침해와 함께 이 보상 규정을 같은 법률에 두어야 한다. 이게 불가분 조항이냐 여부입니다. 현재 다수설은 긍정한다. 기능 받으시고 개별법상 근거. 현재 이런들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그죠? 일반법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일반법은 없고 각 개별법에 그 손실보상 규정이 있을 때만 보상해요. 손실보상의 요건 보시면 개설 요건 공공이 비례 원칙이에요.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야죠.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침해한다.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청구권으로 갑니다.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에 대해 공권적 침해, 비재산적 법익이 된 침해는 희생보상 청구권으로 가요. 의도적인 재산권 침해에 의한다. 의도적인 재산권 침해한다. 공주 연기처럼 행정주체가 공공 필요해서 의도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해야 합니다.
비의도적, 비전형적 침해, 수용적 침해 이론. 요 뒤에서 다음 강의에 대해서 이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희생 발생인데 사회적 제약, 그죠?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특별한 희생이 돼요.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지보다는 손실은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특별한 희생에 할 때만 보상이 되고, 보상 규정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수용 유사 침해 이론으로 가요. 이 뒤에서 이제 다음 강의에 이제 합니다. 자, 재산권의 보장 방법, 존속 보장과 가치 보장이 있는데, 여러분들, 헌법 제23조 제1항은 사유재산권 보장 조항이죠.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은 사유재산권 보장제도로서 헌법이 대원칙으로 보장하고요.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보장제도는 헌법상의 대원칙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존속보장이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것이 안 됐을 때 가치보상. 이 내용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손실보상의 구체적 요건을 봐보세요. 공공이 필요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이 필요. 헌법에 규정된 공공필요라는 개념은 대표적인 불확정 개념으로서 이 해석에 있어서는 모든 이익의 형량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비례 원칙이 관계이익을 형량하기 위한 척도가 된다고 했다. 우리가 그 비례 원칙 보셨잖아요. 비례 원칙의 내용, 적필상,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이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됩니다. 상당성의 원칙을 우리가 이익청량의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협의 비례 원칙이라고 해요. 자,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침해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개인의 재산권의 침해 의무세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의도적인 침해이어야 하고, 재산적 가치를 파괴하거나 감소시키는 것과 같은 실질적 침해뿐만 아니라 재산권자의 재산의 사용을 박탈 억제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자, 침해 이용, 이것은 이제 공용, 수용, 사용 제한이 있지만 이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합니다. 자, 침해의 방식, 원칙적으로 행정 수용에 의하며 이외적으로 법률 수용에 의합니다. 침해의 적법성, 그죠? 위법한 경우는 손해배상으로, 적법한 경우는 손실보상으로. 자, 이어서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나오죠? 재산권에 의해 소유권뿐만 아니라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공권과 사건이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현존하는 구체적인 재산 가치에 의하므로 영업기회, 이득 가능성, 지가 상승 등과 같은 기대이익, 이 기대이익은 제외됩니다. 또한 토지의 자연적,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재산적 법이 생명, 신체의 침해가 있죠. 손실보상 청구권이 아니라 희생보상 청구권에 의합니다. 중요하죠? 제가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만, 재산상 손실 중에서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준다. 그 다음에 정신적 손해도 안 돼요. 똑같아요. 공권적 침해에 의해야 합니다. 비권력적 침해나 임의 매수에 따른 대가의 지급은 손실보상이 아닙니다. 공권적인 침해에 대해요. 의도적인 재산권 침해, 침해의 태양 좀 보시고, 침해의 의도성. 자, 만약에 의도되지 아니한 비전형적인 침해의 경우에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적용 요경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수용적 침해 이론에 의해서 논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이죠.
자, 손실보상의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희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판단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가 이제 문제됩니다. 자, 이제 헌법 제23조 3항의 적법한 재산권 침해의 범위와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이 재산권의 내용과 그 한계를 어떻게 설정하며 보상 규정을 기한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권리 구제 문제를 해결함과 관련하여 학설상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죠. 이런 독일의 경계 이론과 분리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유력한 견해고요. 다 우리 교수님들이 다 인정한 것은 아니고 독일 이론에서 경계 이론, 그다음에 분리 이론 있는데 요건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 본 강의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요것만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바로 독일 연방행정법원이 경계 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요거. 그 다음에 분리 이론 같은 경우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이를 개수해서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이거 바뀌면 틀립니다. 바뀌면 틀려요. 지금 나오는 건 여기까지만 나와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구분 기준에 관한 학설인데 경계 이론을 따르는 경우 형식적 기준설과 실질적 기준설이 있어요. 여기 기억번 형식적 기준설이 있고 니은번 실질적 기준설이 있는데 자, 형식적 기준설 봐보세요. 이것은 피해자의 인적 범위, 즉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은 자의 이 수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특정인 또는 제한된 범위 내의 자일 때는 특별한 희생이다 라고 보는 견해예요. 자, 이때 보세요. 이는 다시 개별행위설과 특별희생설로 구분됩니다. 자, 개별행위설 보세요. 행정기관이 개별적인 행위에서 특정인의 재산권이 제약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논의하는 입장이고, 동일한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재산권이 제약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의 존재를 부정하는 견해예요. 자, 특별희생설도 나오네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 비교하여 그들만에 대해서 특별히 관련되고 그들만에 대해서 특별히 관련되고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는 재산권 제약 행위가 행해질 때 특별 희생의 존재를 인정하는 견해예요. 이거 뭐 공주 연기 주민 봐보세요. 그죠? 특정한 집단이죠. 모든 국민이 아니라. 우리 세금부 가보세요. 세금, 우리 과세. 급부합명이죠. 과세 처분하죠. 모든 국민에 대해서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공주 연기 주민들은 그 토지 수용에 있어서는 공주 연기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특별 희생이 드는 겁니다. 실질적 기준설이 있는데, 요거는 학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시험 지문에서 이 실질적 기준설이 잘 나와요. 여기서 수인 한두 설 보겠습니다. 침해 행위의 본질성과 그 강도를 기준으로 재산권의 본체인 배타적 지배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수인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배타적 지배를 갖다가 불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봐볼까요? 뭐 공주 연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은 지금 현재 논밭이 있죠? 논밭 집이 있습니다. 자, 논밭 집 있는데 집을 내가 배타지로 다른 사람이 간섭 없이 마음대로 사용한 거죠. 또 내가 논밭은 내가 그죠? 다른 사람이 간섭 없이 다른 사람이 간섭을 배제하고 제가 논농사, 밭농사를 짓는 겁니다. 근데 이때 보세요. 이때 공주연기에 의해 신행정도시법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토지 수용하고 더 이상 이걸 갖다가 배타적 지배 가능성을 아예 상실시키죠. 법적으로. 내쫓죠. 내쫓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집을 이주시키죠. 배타적으로, 그죠? 내가 집을 갖다가, 농가를 갖다가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사도 마음대로 내가 질 수 없어요. 다 올스톱되죠. 다 밀어버리는데 어떻게 농사 짓습니까? 그죠? 집도 없어져요. 논밭도 없어집니다. 배트적 지배 가능성이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수인 한도를 이런 경우가 수인 한도를 넘는 경우니까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 목적 위배설 봐보시고 여기 사적 효용설 보겠습니다. 보통 수인 한도설과 사적 효용설이 잘 나와요.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재산권자의 주관적 이용 목적, 즉 사적 효용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특별 희생 여부를 구별하는 견해입니다. 자, 됐죠? 요거 두 개 잘 나와요.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재산권자의 주관적 이용 목적, 즉 사적 효용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특별 희생 여부를 구별하는 견해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주관적 이용 목적. 자, 갑농민이에요. 공주연기에서 갑농민입니다. 논밭을 갖다가 자기가 논농사, 밭농사 지을 이용 목적이죠. 땅 밀어버렸어요. 예? 논밭 밀고 밀어버리면 이제 논농사, 그죠? 밭농사 지을 목적이 상실되는 거죠. 사적 효용설.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조, 이게 상황 구속성설은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수인 한두설과 사적 효용설이 보통 맞는 지문이 잘 나와요. 상황 구속성설 보시면, 요건 제가 당장 표시할게요. 주로 토지 이용 제한과 관련해서, 이용 제한과 관련해서 성립된 것으로 일정한 토지가 그것이 놓여있는 사실상의 위치로 인해서 그 토지 일정한 이용이 제약받게 되는 경우에 그것은 지리적 위치에서 오는 일정한 토지 이용의 부작위의 의무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일치된 토지 이용 금지가 구체적으로 결정되더라도 그것은 손실보상을 요하지 않는 사회적 제약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되었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허가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허가제의 합헌성을 뒷받침하는 논거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상황 구속성설. 그렇죠. 경기도 파주 땅이 지금 땅값이 엄청 올라갔죠. 남북 교류 협력에서 기대 때문에 엄청난 땅값이 상승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만약에 지금보다 더 땅값이 올라가면 이제 공공사업은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 구역으로 묶어놓고 실수요자에 한해서 토지거래를 하도록 해놓고 있죠. 앞으로 남북 통일되면 그 길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땅값이 뭐 진짜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공사업 하도 못해요. 땅값, 우리 보상 어떻게 줘요? 뭐 도로 하나 뚫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중대성설이 이제 가장 최근에 왔던 겁니다. 재산권에 대한 제약의 중대성과 범위를 기준으로 특별한 희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견해로서 독일의 연방행정법원이 기본적으로 취하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보상 규정이 있어야 돼요. 보상 규정이, 공용침해 규정은 있는데,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는 보상을 못 해줘요. 맞죠? 그래서, 보상 규정이 없어. 공용침해, 공용필요도 있고, 공용침해 규정이 있는데, 우리 그 불가분 조항에서, 우리 국민들이 재산권을 침해할 때, 공공필요에서 재산권을 침해할 때, 보상 규정을 같은 법률에 두도록 됐는데 세상에 공용 침해를 하면서 보상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 보상 규정이 없어서 공무원이 이 법 무책임한 침해 행위가 되는 경우 유책하지 않잖아요. 유책이 아니라 무책이에요. 공무원이 무슨 공무원의 집행위는 위법이죠. 헌법 침해하니까. 하지만 책임 없잖아요. 법대로 했으니까. 자, 침해 행위가 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인정할 것인과 관련해서는 논의되는 것이 독일이 수용 유사침해 이론입니다. 수용 유사침해 이론. 자, 두 번째,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이 일명 그린벨트잖아요. 그린벨트. 이 지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 제23조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 이거 시험 좀 잘 나와요. 이거. 자, 이어서 네 번째,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을 보면 헌법 제23조에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규정은 정당 보상의 의무에 관해서 학설이 대립이 있는데,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학설은 완전 보상설과 상당 보상설이 있습니다. 학설 대립이 있는데, 완전 보상설이 통설 판례예요. 자, 보시면, 피침해 재산의 완전한 가치를 갖다가 완전한 가치를 보상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다만, 완전한 가치의 의미와 관련해서 침해된 재산의 객관적 가치만을 완전히 보상하면 된다는 개념과 손실이 전부를 보상해야 하므로 부대적 손실까지 보상하여야 한다는 개념의 학설이 대립이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거 재산의 객관적 가치만 이럴 때 재산의 객관적 가치는 우리 시가, 객관적으로 시장에 의한 시가 보상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 부대적 손실까지 이렇게 보상한다는 개념, 이것이 다우설이에요. 요거까지 해놓으시고. 자, 상당 보상은 사회 국가 원리에 바탕을 둔 기준에 따르는 적정한 보상이면 족하다는 개념이며, 완전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 보상을 하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법부 입장,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완전 보상설의 입장입니다.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성의 지정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명 공수법. 자, 공용수용의 경우 보세요. 개설. 피침해 재산의 객관적인 가치 보상이다. 이건 시가 보상이 원칙에 의합니다. 자, 부대적 손실의 보상, 이것도 이제 수용과 관련된 부대적 손실인 자녀지 및 자녀 건축물 보상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 개발이익이 있어요. 이 개발이익의 배제의 문제. 자, 개발이익의 보세요. 개발 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해서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의미합니다. 토지 소유자 자신의 투자와 노력으로 증가한 이익이 아니므로 보상액을 책정함에 있어 배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내용까지 보시면 돼요. 개발 이익을 갖다가 배제하는 것은 자, 합헌이다라고 보는 것이 통설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 사업자의 경우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개발 부담금을 개발 이익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수용당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의 경우, 요 내용은 요거 한번 내용을 쭉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한번 이거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용 제한의 경우, 자, 문제의 소재, 공용 제한에 관한 법률 가운데는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둔 법률도 있으나 그 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학설 대립 쭉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학설 대립이 있다는 걸 좀 받으시고, 손실보상의 내용 봐볼까요? 자, 보상 내용의 변천, 대인적 보상에서 대물적 보상으로 그리고 생활보상으로 이렇게 발전합니다. 대인적 보상 같은 경우는 그 개인이 주관적 가치를 갖다가 가치로 보상하는 거예요. 개인이 주관적 가치로 보상한다면 이건 뭐 액수를 산정할 수 없죠. 그렇죠? 뭐 조그만 시골 집이 초가집인데 그건 조상 대대로 살아오는 그 터전이에요. 그럼 그 우리가 주관적 가치는 굉장히 높겠죠. 예. 뭐 시가로 뭐 1억도 안 되는데 뭐 10억, 20억 가겠죠. 주관적 가치로는. 자, 대물적 보상. 이 대물적 보상이 원칙이에요. 소용 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겁니다. 현행법도 대물적 보상이 원칙입니다. 생활보상은 한 단계 더 발전한 건데 재산권의 수용 등으로 인해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재산권의 피수용자 등에 대한 생활재건에 필요한 정도의 보상을 말해요. 예, 이렇게 해줘도 안 간다고 되죠. 생활보상. 예, 공주 연기 주민 봐보세요. 안 간다고 난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재산권의 보상, 토지 보상 보세요. 토지 이외의 재산권 보상. 예, 우리 이제, 이렇게 지금, 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토지 보상은 시간 내서 읽어보세요. 이런 거 안 나와요. 여기 보시면 정신적 보상. 자, 토지 보상, 우리 손실 보상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 인정돼야 한대요. 안 돼요. 인정된다면 무조건 틀린 지분입니다. 이게 잘 나와요. 이런 거 뭐 가장 기본적인 사항 틀리시면 안 되겠죠. 70점 국어 문제. 자, 그 다음에 생활보상 봐보세요. 온라인은 댐, 공업단지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건설로 인해 단순한 토지 소유권의 상실이 아닌 삶의 기본 터전 자체가 상실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이 생활보상의 개념입니다. 생활보상의 개념. 자, 협의설, 광의설 있죠. 자, 협의설 같은 경우는 현재 당해 지역에서 누리고 있는 생활이익의 상실로서 재산권 보상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자, 이견에 따르면 영업손실보상 등 부대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재산권 보상에 포함됩니다. 자, 우리 광의설. 이게 다우설인데요. 공용침해 이전의 생활 상태를 갖다가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서 협의 생활보상 외에 부대적 손실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하여 생활보상으로 보는 입장이고, 이게 다우설 입장이에요. 이 설에 따르면 영업상 손실의 보상, 소수 잔존자 보상, 이전료 보상 등도 생활보상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사실 그 광의설이냐 협의설이냐 이것은 본질적인 사안에 대한 기대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보상 항목을 생활보상으로 볼 것인가 또는 재산권 보상으로 볼 것인가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손실보상과 관계돼서 생활보상과 관계돼서도 정신적 보상, 정신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생활보상의 법적 근거. 자, 생활보상 보세요. 헌법적 근거. 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의 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이므로 일반적인 견해는 헌법 제23조 제3항뿐만 아니라 헌법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결합하여 생활보상이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 결합설이 현재 다우설입니다. 판례도 헌법 제23조와 제34조 1항의 결합설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결합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법률적 근거. 생활보상은 결국 직접적인 규정은 우리 공토법과 동법 시행 규칙에서 생활보상의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토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공토법에 규정된 생활보상의 예로는 이주 정착금 지급, 영세주거용 건물의 최저 보상액, 이주 부상 시 가족수에 따른 주거 이전비 지급, 인용비, 이업비 지급,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 지급, 무면허 영업자에 대한 영업손실 등의 보상 등을 둘 수 있습니다. 한편 공토법 제79조 제2항은 기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라는 규정을 두어서 그 밖의 생활보상에 대해서 비유기적, 포괄적인 법적 근거도 아울러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적 권리는 사실 생존권의 보장수단이고 원상 회복적 성격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생활보상의 특색, 뒷부분 볼게요. 최종 단계의 보상이에요. 사실 그 생활 근거지를 상실시키고 공주 연기 주민들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예를 보면 참
참, 우리 공익사업을 위해서 한다지만, 대상이, 이주해야 할 형편인 사람들은 토지 수용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거기에 생활관계부터 해서 추억부터 해서 뭐, 모든 인간관계, 직장관계 다 파괴되죠. 뿔뿔이 다 헤어져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한번 공공정책으로서는 이런, 물론 공공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우리 또 되도록이면 존속보장 위주로 갑니다. 자, 생활보상의 내용 쭉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주거의 총치적 가치 보상, 생활재건조치, 정신적 보상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간접손실의 보상도, 간접손실의 보상, 가끔씩 나와요. 이 간접손실의 보상은 사업 시행지 외 손실의 보상을 말합니다. 요 한 줄 위에는 좀 안 나옵니다. 보충학습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특정 이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의 원칙, 사업 시행자 보상의 원칙, 사전보상, 현금보상 원칙이에요. 중요합니다. 현금이죠. 현물보상 틀려요. 그 다음에 개인별 보상, 사업 시행자 이익과의 상기금지 원칙, 시가보상의 원칙, 또 완전보상의 원칙. 예, 보시고. 자, 이렇게 내용 보시고. 그래서 시가보상, 영업손실보상, 이전료 보상이 다 포함됩니다. 손실보상의 결정은 요 내용에서 좀 볼 게 있어요. 당사자의 협의,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 필요적 전치 절차고요. 이때 협의 성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히 표시하겠습니다. 다루서는 공법상 계약으로 보지만 판례가 중요합니다. 사법적 계약으로 봐요. 이해된 법적 문제가 뭐로 가요? 민사소송으로 가야죠. 그 다음에 협의 성립의 확인, 재결로 간주하고 행정청이, 자, 협의가 안 되는 경우는 행정청이 재결 또는 결정해야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 등이 재결, 당사자 사이에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재결에 의합니다. 재결 신청 누구만 할 수 있죠? 사업 시행자만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의한 결정, 소송에 의한 보상의 결정, 그리고 자, 그러면 때 소송의 형태는 우리 저서는 공법상 당사자성에 의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판례는 민사소송에 의한다는 입장이고요. 손실보상금 결정에 대한 불복, 재결의 내용이 보상금 결정만을 그 내용을 때는 자, 더서는 공법상 당사자 수에 의한다는 입장. 그렇지만 판례는 소송실무상 민사성에 의한다고 봐요. 또 그다음 두 번째, 재결의 내용이 보상금 결정과 재산권의 수용 등을 포함하는 경우 처분성을 인정해서 행정심판인 이의신청, 행정수에 의합니다. 이런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이 가능하고 자, 이의신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는 당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각기 재결서의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 행정소송에 의한 절차. 수용재결이 대상인 경우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에 의합니다. 보상금이 증감이 대상인 경우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요것이 가장 중요하죠. 요거 법조문 그대로 내고요. 보상금이 증감이 이 쟁송이 대상인 경우, 다툼이 있는 경우, 쟁송이 대상인 경우,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이때 당사자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에요. 요거 매우 중요하니까 이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행정소송 중, 우리 보상금에 관해서 보상금이 증감에 관한 다툼일 때는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에 의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즉, 형식적 당사자 소송에 의합니다. 자, 우리가 이상으로 우리가 내용을 봤는데, 지금 쭉
다 보셨어요. 보셨고,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다 봤는데, 여러분들, 이게 손해 전보까지, 그래서 전통적인 행정부지선으로서 행정상 손해전보제도는 이 두 가지입니다.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제도. 다음 시간에 공부하실 것 있죠? 그것은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로서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에 의해서 교율되지 않는 중간 영역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바로 다음 시간에 하는데 수용이사침해 이론, 수용적 침해 이론, 희생보상청권 이론, 결과제거청권 이론 등을 배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